네, 네. 김관희 전문가님의 네. 이슈잇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얘기하다가 좀 생뚱맞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지수 보다가 코비드-19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ESG 경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소비자한테도 이 친환경이 정말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수를 마시면서 굳이 이 라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예전부터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버릴 때 귀찮거든요. 그렇죠. 분리수거할 때. 근데 이제는 정말 무라벨 생수가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고 저도 분리수거를 할 때 이렇게 뭐 페트병이나 이런 거 좀 많을 때 좀 민망해요. 박스 같은 거 많고. 근데 요새는 또 워낙 뭐 쿠팡에서 배달시키고 이런 게 네. 많아서 박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민망한데 이것도 정말 소비자한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금 나름의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롯데마트에서 원래는 이제 항상 이제 매장 마감 시간 임박하기 전에 이제 빨리 팔아야 되는 식품들 이제 라벨을 붙여서 할인해서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친환경과 관련해서 그걸 줄이려고 그 시간을 좀 당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일찍부터 사람들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오, 한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이거 정말 우리들한테 꿀팁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는 현재 39개 점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서요 연간 46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면 1,600가구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39개 점에서 하고 있는데 60개 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또 업체마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ESG 얘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두 분은 혹시 ESG는 아시죠? 예, 알고 있죠. 네. 또 많은 기업들이 그쵸. 또 이게 따라가는 워낙 흐름이죠. 핫 키워드예요, 이제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죠. E는 이제 인벨러먼트, 환경. 그래서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S는 소셜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경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G는 가버넌스입니다. 이제 투명한 경영 그리고 뭐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던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책임 경영 같은 거는 뭐 노사 간의 협력 그리고 근무 조건 공정한 경쟁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 이런 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ESG를 이제 개선을 해야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해외에서만 ESG 경영이 있어왔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너무 갑자기 이게 핫 키워드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업체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너무 핫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이슈잇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이게 뭐 잘 알고 있나? 기업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하고 있나? 저도 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ESG 관련해서 이제 전경련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ESG 준비 실태 그리고 인식 조사를 했는데 ESG 범위랑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뭐하죠. 애매하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규제 도입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약간 붐처럼 네. 시작이 됐죠. 그리고 우리 사업과는 연관성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관성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의견도 많았다는 거죠. 이건 다 우리가 예상하는 이제 네.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기관마다 평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는 이 기업을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았다면 또 다른 업체는 또 다르게 평가를 하고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ESG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 이미지 때문에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게 수익과 직결되는 것 같고 또 기업 이미지 때문에 필요한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ESG 별도 조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 계획이다 하는 업체가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규제를 하는 것 같지?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 돼. 이거 해야지 기업 이미지가 좋아진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네. 일단 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시행을 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이고 있네요. 일단은.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는 이런 게 거의 이거를 뭐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송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백종원 그 선생님이 얘기 뭐 마신 뭐 그 만남의 광장 네네. 네. 농벤져스 이래갖고 네. 그죠?
우리 농산물을 농산물을 좀 더 예, 살리고 소비를 살리는, 촉진시키는. 소비 촉진시키는. 그래서 뭐 갑자기 정용진 회장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 가뚜기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이래갖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친화적인 그죠? 그리고 우리 농산물 친화적인 네. 이런 프로그램까지 막 등장하면서 뭐가 됐냐? 이게 지금 ESG와 ESG가 점점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금 그거 되고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점점. 많은 네. 분들도 이제 음. ESG의 그런 개념 좀 근데 아직은 뭐 해도 좀 개념은 조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뭐 스타벅스도 이 ESG의 일환으로 빨대 종이 빨대 네, 맞아요. 그죠? 플라스틱 종이 빨대를 빨대 구입하지 않죠. 이걸로 많이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 어떤 흐름 맞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슈퍼 바이러스들이 슈퍼 박테리아들이 그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이 환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자. 뭐 탄소 배출권 부분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옮겨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장 이 ESG 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그럼 어디일까에 대한 그렇죠.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그게 궁금한 핵심이죠, 부분이죠. 사실은. 네. 어디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근데 최근에 본 기사는 뭐 한화에서 이제 ESG를 도입을 해서 좀 하겠다 해서 뭐 한화 쪽도 요즘 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래도 일단 많은 대기업들이 일단 우리 도입해서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ESG 기사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평가하는 곳마다 조금씩 최상위권 업체들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최상위권에서 중복으로 볼 수 있는 회사들은 있어요. 오. 만도라던가 LG이노텍도 많이 얘기하시는 그리고 또 유한양행 항상 최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네. 저는 신세계도 이제 많이 달라지잖아요. 아.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 그 강남에 있는 SSG 마트라고 있어요. 네, 혹시 네. 가보신 적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약간 물건값은 비싸요. 맞아요. 근데 좀 비싸죠. 우리 농산물 아. 이런 것들이 주가 많고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각가지 환경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도 전기차 뭐 우대를 해준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네. 하고 있다. 네, 뭐 장바구니도 네, 도입을 네. 했고 네, 그렇죠. 많이 빨리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영진 회장님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그죠? 네. 이런 ESG 이런 쪽에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맞아요. 어. 네. 그 이런 분들이 이제 경영 일선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투명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굉장히 투명 경영도 되고 환경도 생각하고 이제 다시 부의 재분배, 즉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산물 쪽으로 확대시켜가면서 부의 재분배적 역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점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네.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SSG, 뭐 신세계,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 만남의 광장에서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네. 보여줬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잘 성장해 나갈 그쵸. 것이다. 그리고 네. 사실은 우리가 정경유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경영진 부재의 아픔까지 겪고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게 뭐 어떤 뭐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된 거고 네. 그러면서 투명 경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뭐 ESG죠, 뭐. 네. 그죠?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ESG 경영을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잘 되겠어? 또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ESG 경영을 해야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가 ESG 경영. 그러면 ESG 경영을 안 한다고 해서 회사가 좋아질까요? ESG 경영을 해야 회사가 좋아지죠. 왜? 그렇죠. 네. 투명하니까 네, 투자자가 맞아요. 안심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명 안 하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못 하는 거고 항상 의심하는 거죠. 아, 얘들이 여기서 유증을 왜 했을까? 얘들이 여기서 이걸 왜 자사주 매입을 왜 했지? 네. 항상 의심하잖아요. 왜? 투명 경영이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맞아요. 네. 왜 갑자기 얘들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왜 합병하지? 그 딱 보니까 나중에 드러나고 보니까 결국은 이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제일모직 합병해서 불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 투명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ESG 경영이 오히려 투자의 투명성이 되는 거고 투자의 투명성이 돼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조차도 많이 그 투명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ESG에서 사실 그러니까 네. 인벨럼트, 친환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ESG는 뭐 업체의 사업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 중에 G,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투명한 경영을 하고 이거에서 점수를 잘 받은 회사들이 상단에 있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돼야 돼요. 중요하죠. 네, 네. 그게 돼야 더더욱이 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그쪽이에요, 사실은. 투명하게 좀 경영해 달라. 맞아요. 너가 왜 유증 다 해놓고 왜 그래 투명하게 경영을 못 하느냐. 네. 그 유증 누가 해줬냐? 우리가 해준 거 아니냐. 근데 개인은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 목소리를 있기 낼 때문에 수가 목소리를 없죠. 같이 낼 수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기업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미국은 이제 예전부터 이런 ESG 경영 때문에 주총 자체를 아예 뭐 며칠간씩 하는 파티처럼 하는 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던 거잖아요. 우리는 주총장이 아직도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SG 경영하고 전혀 거리가 그렇죠. 멀어요. 아직은 이렇게 좀 되면 안 뒤처진 돼요. 것 같긴 해요. 네. 우리나라. 처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투명해져야 중소형주들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 나는 중소형주는 안 해, 대형주만 해, 이런 게 사라져요. 네. 그게 사라져야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되는 거고, 네. 강소기업이 결국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우리나라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되려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들도 많아져야 된다. 네. 뭐 미국의 뭐 테슬라 사실은 계속 적자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테슬라에 투자를 해줍니다. 네. 왜? 너의 미래를 믿는다잖아요.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 네. 강하게 믿고 계시네요. 앨런 머스크한테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우리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제가 그분 연락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래일 것 같기는. 또래죠. 그쵸? 또래죠. 네. 예. 그분이 페이팔 창업할 때 저는 뭐 겨우 학교 졸업해갖고, 그죠? 그분이 페이팔 창업하고 할 때 겨우 뭐 학교 졸업해갖고 뭐 해먹고 살지 이거 고민할 때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차이가 얼마나 미래를 바꾸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냐 이게 지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코딩만 하라고. 수학 영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코딩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고 살아가야 돼 꼭 필요한 기술이니 그거는 네. 꼭 익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코딩 갖고 칭찬을 엄청 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친구들로부터. 이런 것도 가능해? 뭐 이런 거. 뿌듯합니다. 예. 네. 예, 아버지의 부심이 지금 네.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자,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ESG는 정말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진짜 실천해야 돼요. 잘 짚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돼요. 네. 이런 게 돼야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입니다. 안전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이게 네.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되죠. 뭐 이런 거 네. 이거 안타까워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투명 경영을 확보를 하시다 보면 정말 이 앞으로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 많아요, 사실. 제가 기업 탐방 많이 다녀보잖아요. 야, 외국보다 사실 내가 싱가포르 무역을 해서 그렇지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 많이 다녀보거든요.
네. 그들보다 월등합니다. 근무 조건, 근무 환경, 그리고 그리고 이 특히 구성원들의 이런 협심,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월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컸는데 우리는 왜 못 컸느냐? 딱 생각하면 딱 하나예요. 돈 벌어봤자 위쪽에서 투명 경영을 안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규제가 너무 많았던, 이 사고의 폭을 탁 키워줬어야 되는데 규제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싱가포르는 어떠냐면 싱가포르는 규제를 거의 안 해요. 싱가포르는 아시죠? 네. 중개무역국가예요. 우리 여기 땅덩어리 나는 게 뭐 있노? 아무것도 없다. 무역이나 열심히 해라. 우리가 대신 다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웬만한 아시아의 고급 물품들의 판권은 싱가포르 다 지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럼 걔들은 면장 장사만 해도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왜? 주문은 일본에다 하는데 주문은 싱가포르에 해요. 물건은 일본에서 옵니다. 얘들은 면장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도 돈은 걔들이 벌어요. 네, 판권은 걔들이죠. 이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막았던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정말 국민들한테 돌아간, 그 막아서 걷어들인 세금들이 국민들한테 돌아가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의심해. 지금 사실 세금 내시는 분들도 뭐가 기분 나쁘냐면 내가 낸 세금 내한테 안 돌아오는 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사실 진짜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노후에 굉장한 혜택을 받습니다. 네.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용한 다 공짜예요. 프리, 그죠? 이렇게 쫙 가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냈어요. 근데 닌 아직도 돈이 많으니까 늙었어도 계속 이용에 대해서 혜택은 별로 없어요. 복지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점점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ESG 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개선이 좀 되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기업도 정부도 ESG 경영은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정말 좋은 내용 짚었습니다. 네. 네. ESG 경영,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평가 기관이 좀 많지 않고 공신력 네. 있는 기관이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이 회사가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또 참고하실 게 다우존스에서 선별을 또 하거든요. 네네. 네, 이게 뭐냐면 2020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평가를 해요. 그래서 네. 이 지수에 어떤 업체들이 편입이 됐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은 작년 2020 이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에서는 17개 업체가 포함이 됐고요. 이거에서 저는 이제 또 괜찮은 업체를 또 발견한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운수 그리고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전 세계 물류 해운 기업으로는 진짜 최상위권에 올랐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ESG 평가에서도 항상 이제 운송 에너지 섹터 회사들이 약하거든요. 항상 네. 낮은 점수를 보통 받는데 유일하게 항상 이제 5손가락 안에 꼭 들더라고요.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네. ESG 평가로 보자면 또 이 다우존스 지수로 보자면은 현대글로비스 저는 괜찮을 거라고 또 보고 있는데 사업성으로 보자면 사실은 정말 많고 많은 업체 중에서 너무 매수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는 또 안 들더라고요. 현대글로비스는. 근데 이제 이 ESG 중에서도 현대글로비스는 다른 거보다도 이제 뭐 사회 공헌 그리고 또 근무 조건도 좋고 그래서 좀 S에서 점수를 잘 받더라고요.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네, 친환경보다는 S 그리고 또 이제 G에서도 점수를 좀 잘 받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글로비스는 여기서 이제 잘 받는데 일단은 현대글로비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네. 원래는 이제 총수 일가가 29.99%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현대글로비스라는 게 이제 현대 물류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30% 지분을 넘게 갖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가 안 돼요. 규제 대상이 되는데 내년부터 바뀝니다. 이제 20%만 넘어도 일감 몰아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10%를 매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지분으로 이제 현대모비스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좀 거의 뭐 완전히 확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현대모비스 지분이 5% 이상 오르더라고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유력한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현대글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는
계속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어디를 그럼 키워주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굳이 생판 나물, 그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차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완전히 레몬마켓이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되는 법안을 10년간 안 되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혔어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해야지 뭔가 현대글로비스가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거는 조금 아깝고 주가도 조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세 많이 빠져가지고 한참 오르다가 주가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보면은 23만 5천 원 찍고 지금 18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오늘도 지금 18만 원 아래로 내려왔네요. 17만 8천 원에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글로비스가 어쨌든 ESG 평가에서 이제 또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좋은 모멘텀, 상승 가능한 모멘텀을 꼽아보자면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질 텐데 폐배터리 이걸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용기도 없이 왜냐면 배터리가 사이즈가 다 제각각인데 대충 넣고 아니면은 용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정도 못하고 운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파손 위험도 있고 위험했는데 이 용기의 특허를 이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에 지금 폐배터리량이 4,700개에서 2030년까지 한 8만 개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도 있지만 정말 많고 많은 업체 중에서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네. 근데 지금 또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가격까지는 좀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17만 8천 원입니다. 요새 자꾸 빠지네요. 계속 지금 음봉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시장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좀 강한 장이 좀 펼쳐지고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강한 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던 원익큐브가 지금 거의 또 2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네요. 시장은 지금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는 즉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난희 전문가님의 이슈 네. ESG 경영 네. 요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37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 대표님만의 영역 만점 강의죠. 주식 보감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